공부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예전에 제가 썼던 엄마 산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이라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쭉 이렇게 뭐 전체를 대충 읽어보면서 책 참 잘 썼다. 물론 제가 쓴 겁니다만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이렇게 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공부법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 책의 근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책에는 못 써놨지만 지면의 한계로 못 써놨지만 이면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런 거여서 이 공부법이 필요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바쁜 중에 더 바빴었고요. 근데 이 책에 이제 어떤 장에 보면 SR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SR 학습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뇌가 이게 뭔가를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가서 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물론 뭐 다다닥 알아서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싫어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를 공부시키게 하려면 공부가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아이가 공부를 했던 방식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미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뇌가, 이 학생의 뇌가 일단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죠. 일단 공부하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게임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뇌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게임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공부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앉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제 어떤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뇌가 자료를 볼 때 스트레스나 거부감이 없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SR, 소프트 리뷰라고 하는 SR 학습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면 아이가 뇌에 어떤 부담감이 없이 그 책을 완벽하게 이해도 하고 실제로 애워지게 되는 이런 학습법을 말합니다. 근데 SR 학습법은 이제 책 읽기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암기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SR 학습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면 일단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법이 한 가지가 코넬대 노트 필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쓰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다시 한번 이해하고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그런 공부법이 SR 학습법과 코넬대 노트 필기법,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SR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코넬대 노트 필기법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우리 뇌 안에, 나 안에 세상의 것을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잘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독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인 거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세상의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책을 읽어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도대체 원인이 뭐냐는 거죠. 물론 그것은 비판적 사고력이나 또는 비문학 책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통칭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좀 더 세분화돼서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을 이번 이제 강의 지난주에 하면서 제가 이게 쭉 설명을 했는데, 역시 학부모님들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의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전체 그 이면에 있는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그 시간의 이제 한정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SR 학습법에 대한 요 얘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한 권의 책이 있으면 그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일단 연필을 짚는 거예요. 연필을 짚고 모르는 단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겁니다. 연필로. 근데 이때 그 책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일단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리에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책을 읽으라는 거죠. 대신 밑줄은 그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거가 됐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했든 그냥 밑줄 그어요. 심심해서 그었든 어쨌든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만 책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뇌에서 이렇게 뭔가를 애우게 하고 이러면 금세 이 뇌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라. 틀려도 좋고 완벽하지 대충 읽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3번을 읽어라. 단 전제 조건이 있었죠?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은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애우려고 하지도 마라. 그냥 읽고 그냥 밑줄만 그어라. 이렇게 해서 3번을 읽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연필로 핵심어 밑줄 치기가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제 형광펜이 있죠. 형광펜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노란색으로 이번에는 핵심어를 다시 한번 표기하면서 읽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처음에는 몰라서 밑줄 그었던 게 한 3번 정도 읽었더니 밑줄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중엔 이해가 되니까 굳이 밑줄 그을 필요도 없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형광펜으로 2회. 아까 3회 했었죠. 연필로. 이번에는 2회만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웬만한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이 뇌가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알아서 스스로 해가는 거죠. 참 나와 뇌를 구분하기가 분리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연필로 읽으면서 핵심어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잘 모르겠는 거 연필로 밑줄 긋는다 3번을. 그 다음에 또 다시 형광펜으로 2번을 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연필로 밑줄 그은 거랑 형광펜으로 그은 게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이러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그렸던 연필로 썼던 부분은 차츰 그죠? 더 길었던 줄이 이만큼 짧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단어 10개, 5개 있었다면 2개로 줄어들고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학습자의 그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읽게 된다고 난 다음에 요번에는
1단계에서 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읽었던 그 내용과 2단계 형광펜으로 읽었던 2번 읽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5번을 더 읽는 거죠.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책 한 권을 10회 정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10번 읽는 것이 기존의 책을 한번 뜰쳐봐서 읽고 그 전에 읽었던 방식으로 읽는 것보다 효과도 좋을 뿐더러 훨씬 더 책을 빨리 많이 읽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SR 학습법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기존의 학습법은 기존의 학습법대로 공부한다면 100에 한두 명이 뭐 성공할까 말까로 가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SR 학습법으로 책을 읽게 되면 100명 중에 90명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죠. 방학 동안에 접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 지난번에 코스모스 책 이거 720페이지 이거 10번 읽고 서울대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처럼 여기 보면 이거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에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학책이긴 한데 어렵지는 않은데 이 책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10번을 읽었다고 하면 그 아이 서울대에 무조건 갑니다. 정말요. 이 책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에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존경의 마음을 펴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할 때 공부해라 하면 일단 우리가 누구나가 인정하잖아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 게임해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죠?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하는 거거든요. 편하게. 저도 바둑을 요즘은 뭐 안 둔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지만 바둑을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빠져드니까 재밌긴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는 거예요. 물론 바둑은 생각이 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운동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로도 뇌를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예를 들면 코를 전에는 뭐 대충 좀 골았다면 이렇게 게임하고 난 그 바둑 게임을 하고 난 바둑을 둔 다음에 잠잘 때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코를 무진장 곤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운동인 거죠. 하지만 저는 그냥 편했어요. 그냥 뭐 손가락 놓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놓는 게 이런 형식처럼. 그렇다고 해서 뇌를 전혀 안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잘하기 위해서. 다만 몰입도 하게 되고 뭣도 하게 되니까 물론 뭐 일반 게임과 바둑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 게임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공부 방법은 SR 학습법처럼 연필로 3번을 그냥 읽는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그냥 3번을 밑줄 그어라. 밑줄 그으면서 읽어라. 2번째 단계 형광펜으로 다시 읽어라. 그 다음에 같은 방식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형광펜에 밑줄 그어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책을 5번을 더 읽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암기할 부분이 있으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된다.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이 너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방학 동안에 이번 방학 동안에 책 뭐 몇 권씩은 꼭 읽으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책이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학습법하고 코넬대 노트 필기법하고 몇 가지를 했는데 그 도서관에는 교대 다니는 학생 한 친구가 여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거기 주최 측에서 이제 저녁까지 같이 먹는 시간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심상정 씨 또 누구야 또
누구죠? 그 요즘 말 많이 나와서, 동양대 교수했던 사람, 까먹었네. 어쨌든 진모시기 교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간 그 강의를 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어찌됐건, 거기에 교대 학생이 하나 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식사 시간에도 같이 있었는데, 그 가는 중간에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주최 측의 회장에게, 제가 얘기했던 공부 방법으로 했었는데, 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정말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효과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라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 존댓말 했습니다. 그러니 반말 안 했습니다. 학생이지만 어쨌든 성인이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책을 읽게 공부해라고 할 때 공부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어쨌든 공부도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막 억지로 하면 암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런 편한 방법으로 접목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SR 학습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엄마 잔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 책이 다른 책들, 제가 썼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거는 제가 2년째 썼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번 나왔어요. 이와 비슷한 엄마 잔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 먼저는 또 다른 공신학습법. 근데 거의 같은 류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근데 다음에 또 책을 제가 또 쓴다면 그 앞쪽에 있는 부분까지 도대체 왜 SR 학습법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이번에 이제 강의에서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음에는 여기 부분까지 써서 이 학생들이 확신을 갖고 이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내가 전교 1등이 그냥 너무 쉽게 될 수도 있겠구나. 꼭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성적을 어쨌든 최상위의 학생들, 어쨌든 1등급의 아이가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는 확신을 더 가지면서 이 SR 학습법을 적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현재 자녀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에 가서나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좀 더 커지면서 자기만의 공부법을 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공부법을 통해서 자기 몸에 부착이 되겠죠. 공부도 습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나우도나 또는 메시나 이런 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 어쨌든 공착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한 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면서 어깨로도 공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응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부법에 대한 기본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누적이 되면 될수록 자기 몸에 이제 딱 부착이 되는 거죠. 공부법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나 또는 빠른 결과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서울대 나왔니 지방대 나왔니로 처음에 한 번은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10번, 20번 반복이 되다 보면 서울대 애나 지방대 나온 애나 결국 지방대 애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어른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학벌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고. 이유는 바로 자기 몸 안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싹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애들이 무조건 머리만 좋은 애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오랫동안 습득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서울대 얼마든지 가는 거죠. 그런 거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SR 학습법 이것을 완전히 초월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걸로
이미 몸에 부착되어 있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아직 그런 학생이라면, 일반적인 그냥 뭐 1등급이었다면 이 공부 방법으로 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기 몸에 부착된 공부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갈 수가 있다. 이런 공부 방법이면 나중에 뭐 사시를 가든, 요즘 사시가 없어졌으니까 로스쿨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이런 방법대로 하면 쉽게 정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방송을 촬영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1, 2월달 계속해서 바쁘긴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최대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